한 남성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태권도장 앞에 멈춰섭니다. 도망치려던 아내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내는데요. 태권도장 안에 숨겨진 아내의 비밀.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남편 바라기였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, 양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제보자분은 40대신데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좀 뭔가 좀 달라지면서 남편의 손길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은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 같다. 재산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다 당신이 키우고 제발 이혼만 해달라.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합니까? 제보자 새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라고 이혼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나만 바라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랑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니 남편분도 제보자분도 정말 아유 이제 그만하자 그래 했어요. 자, 그런데 그 안에 이혼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. 네, 제보자가 이혼하고 나서 지인을 만나서 이혼을 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. 그런데 지인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.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라면서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. 지인은 사실 이전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이 전 부인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을 데리고 직접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에 그제야 전 부인은 이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났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. 자, 충격적인 불륜 고백 태권도장 앞에서 털어놓더라는 겁니다.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태권도 수업을 잘 받나 그런 거 물어보고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막 언제 술 한번 하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맞장구를 쳐준 거죠. 주말 부부여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애들 자고 있다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유, 알고 보니까 이제 태권도 관장하고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던 것인데 그 초등학교 남매 그리고 7살 막내딸도 있는데 이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을 보내는 태권도장의 관장이었습니다. 나이는 6살 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벅두벅 다가가서 미인이십니다.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십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정이 들었고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제보자 없는 날 이렇게 밤이면 평일 밤에 아이들 재운 다음에 태권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저 전 부인은 왜 이렇게 쉽게 불륜을 인정했을까요? 이어서 제보자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. 연애하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술 한 번 먹은 게 다래요. 매일 1시간 와가지고 그리고 모텔도 가서 방 잡아놓으라 그러고 뭐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라 연하기 전에 막 이러면서 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아했으니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. 교수님, 결국 네. 이 전 부인도 이용만 당하고 차였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 부인도 본인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라고 시인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가 이 남편하고 스킨십도 하지 말아라. 다른 남자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. 심지어는 운동도 가지 말아라. 그렇게 이제 통제를 했대요.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혼을 해라. 빨리 이혼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현금이든 재산이든 돈 될 만한 거는 빨리 다 빼돌려라.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로 이혼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 태권도 관장한테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이혼을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180도 싹 바뀌는 겁니다.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해라 말하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얼마 후에 나타나서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. 첫 아기인데 난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참. 네, 그래서 제보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간남이 제보자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.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상간남이 이 제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할구청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 내용은 제보자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서 아내와 이혼했다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건데요. 이 제보자가 상간남 지시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지만 상간남은 글 작성자 내 이름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뺌을 했고 결국 제보자가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대리로 글 쓴 사람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술김에 실수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좀 사과했다고 합니다.
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? 자, 결과는 뭐 당연히 증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. 이 사람 계속적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. 가장 문제가 되니까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 기관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. 어쩜 저 사람이 학부모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처벌할 방법이나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별다른 걸 못했고 문제는 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2차, 3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양 변호사님, 만약에 저런 관장이 있는 태권도장이라면 내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? 알려지면 누구라도 아마 보내지 않을 텐데 문제가 그겁니다.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. 아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지금 지급하라는 것뿐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. 또 이게 참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. 속아서일지언정. 그렇다고 하면서 폭력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형사처벌도 못해요.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하는 건데 저는요, 이건 지금 제가 드린 건 형사처벌의 불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는 저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 태권도 관장이 교수님 저 전 부인한테만 저랬을 리가 없잖아요, 또. 그렇죠. 이 사람의 지금 이제 이 인격이나 인성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교활합니다.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제 버리는 인간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데 이 예전에도 다른 여성한테 이렇게 했을 확률도 높고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그냥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이런 것도 걱정스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태권도 선생님이잖아요. 지금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2명에 유치원 아이 1명인데 심지어 불륜의 장소가 이 여성의 집이기도 했고요. 아유. 교육 장소인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실 스포츠 선생님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나 예의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도 선생님으로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디엔유님, 자식들 있는데도 바람 피우고 가정을 깨트리네요라고 하셨고요. 한희님, 관장 비겁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